안녕하세요. 로엔라이프 시청자 여러분. 이제 한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반가운 얼굴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예, 2023년 29회 공무사 시험에 따끈따끈하게 합격하신 우리 권부정 공무사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또 저희 사무실 또 찾아주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이제 개업 준비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예, 그렇구나. 사무실도 계약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어디에 개업하실 예정이세요? 이제 화정역에 개업하려고 아. 계약하고 덕양구청 앞에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 덕양구청 앞에 이제 들릴 일 있으신 분들은 우리 권부정 법무사님 사무실 또 찾아주셔서 또 사건 의뢰하시면 꼼꼼하신 분이라 잘 해주실 거예요. 예. 이 시험 합격회에 대해서 댓글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요즘 각종 전문직 시험에 많은 분들이 원서 접수를 하고 경쟁률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 법무사 시험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험 노하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또 여쭤보려고 이번에 초대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무사 시험은 1차 시험이 8과목이나 돼요. 그래서 과목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 많은 과목을 어떻게 짧은 기간 안에 공부하고 합격하게 되셨는지, 혹시 뭐 과목별로 강약을 두셨는지, 아니면 법무사님만의 단기 합격 노하우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처음에 공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 처음 배우는 과목이 문법이고 또 가장 양이 방대하고 그런 만큼 모든 과목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모든 수험생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이제 민법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일단 저는 이제 1차를 준비함에 있어서 무조건 이제 그 하루에 수업을 듣고 그날 나간 진도 양만큼 이해독을 하는 게 이제 복습의 목표로 삼았거든요. 근데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 1회독을 하고 2회독을 할 때도 조금 그냥 방금 전에 봤기 때문에 분명히 아는 부분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알니까 넘어가야지 보다는 한 번 더 이제 눈을 꾹꾹 눌러 담고 꼼꼼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항상 이제 OX 쪽지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풀이 해설과 같이 이제 놓고 이해독을 꼭 하는 걸 목표로 삼았고요. 다만 이제 다른 주요 과목들은 민법처럼 이해독을 꼼꼼히 한다기보다는 1회독을 이제 한번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독 시에는 이제 주요 주 제목을 보고 그 안에 내용이 기억나면 그냥 키워드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위주로 좀 떠올리면은 넘어가는 정도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강약을 조절해야 좀 체력이 비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건 그래도 주로 기본서를 제가 중점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상업 등기나 가족 관계 등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냥 문제풀이로만 했어요. 워낙 배점이 작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서까지 가져가기에는 그 시간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환에 하는 그 문제풀이가 있어요. 그것만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돌리고 이제 좀 여기 안에 나온 것만큼 맞추자라는 마음으로 그것만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좀 수험이 길었는데 우리 권법무사님 빨리 붙으셔가지고 보니까 수험 노하우가 저도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험 요령도 있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2차가 궁금하실 거예요. 1차를 붙었다 하더라도 2차를 합격해야 법무사 자격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2차는 또 법무사가 7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원 순환을 워낙 잘 따라오셔서 우리 권법무사님은 학원 진도에 맞게 공부를 하신 건지, 아니면 법무사님만의 학원 수업 들으면서도 별도로 또 다른 전략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진도를 따라하는 걸 중점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2차는 1차랑 다르게 복습을 완벽하게 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일단 2차는 좀 힘든 게 제가 진짜 2차 시험이 끝나는 날까지도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정답이라기보다는 제가 해왔던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1순환에서는 사실 2차는 이때가 아니면 기본서를 다시 정독할 시간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처럼 이제 새로운 과목이 추가되기 때문에 1순환은 기본서를 이제 정독하고 또
그거에 따른 이해를 위주로 공부를 하되 저는 이제 답안 작성 응용을 위해서 그 같이 스터디원들과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민법만 그것도 법무사 기출 문제만 한 개를 그냥 답안 작성을 했어요. 이제 하지만 그때는 아직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사실상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문제를 보고 해설을 보고 또 그걸 공부해서 그냥 외워서 쓴다든지 또는 그냥 아예 오픈북을 해서 그냥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쓰고 싶은 이제 판례를 찾아 쓰거나 조문 찾아 쓰고 조금 이런 식으로 그냥 답안 작성에만 의미를 뒀어요. 그리고 이제 이순환 때는 모의고사가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저는 이제 모의고사를 위주로 이순환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습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시험에 대한 압박감은 있는데 딱히 진도는 안 나오고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선택과 집중을 하자 싶어서 모의고사를 보기 전날은 평상시에는 이제 복습을 위주로 하되 모의고사 보기 전날은 그 모의고사 나오는 파트 가등기면 가등기 파트만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게 사실상 그 선생님이 이제 이런 모의고사를 보신다는 것 자체가 이 파트가 올해 기출 경향이 높거나 또는 2차 수험생으로서 꼭 써봐야 한다든지 또는 무조건 주요한 판례가 있는 그런 파트를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의고사 한 파트만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순환이 끝나고 나면 그 주요 판례들은 꽤나 숙지가 많이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이순환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3순환이 되면은 이제 모의고사를 매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3순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딴 거 한 게 없고 모의고사만 미친 듯이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과정이 또 되게 중요하고 좋았던 게 이게 정말 3순환은 시간을 재고 또 범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시험과 근접한 모의고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학원에서 매일 보니까 그걸 매일 보기만 해도 좀 문제 푸는 능력이 좀 향상이 되고 조금 왜냐면 이렇게 계속 지어 짜내는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고 맨날 맞닥뜨리고 처음엔 좀 당혹스럽고 그 압박감이 엄청 큰데 그걸 좀 이겨내고 나면은 제일 좋은 점은 시험장에 있어서 그 자신감의 근원이 되더라고요. 네네. 좀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이제 맨날 하던 거다. 모의고사 맨날 봤던 거다. 그냥 거기서 맨날 모르는 걸 했었을 때 그 기억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좀 자신감도 되었고 좀 문제 푸는 방법도 좀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예, 역시 공법무사님이 학원 수업 성실하게 잘 따라다니는 그 노력이 정말 빛을 발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집에서 인터넷 강의만 들으시거나 아니면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모르는 문제 맞닥뜨리는 경험을 시험장에서 하게 되는데 그걸 미리 모의고사로 많이 함으로써 자신감 배양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 법무사님의 그런 학원 순환을 잘 따라가는 성실한 태도 덕분에 이제 3순환에서 워낙 모의고사 답안을 많이 써봤고 모르는 문제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법무사 시험이 항상 많은 문제가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준비 안 했거나 아니면 준비했더라도 이제 오래전에 가서 까먹었거나 그런 불이타 문제가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런 불이타 문제를 어떻게 시험장에서 보고 극복하고 답안을 잘 쓰셨는지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시험장에서 이렇게 불이탄 문제를 잘 처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선생님들께 되게 좋은 말 그리고 이제 제가 모의고사 때 대처했던 방법을 위해서 조금 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아는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불이탄하는 게 사실 수험생들의 멘탈을 흔들기 위해서 내는 거다 보니까 주로 첫 번째 문제 많이 나온다고 선생님께서 정말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맨날 그렇다면 침착하고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아마 난이도가 좀 평이하거나 또는 아는 문제의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제 그거부터 풀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일단 불이타가 나온다 하면은 그 다음 걸 보고 아는 것부터 풀고 작성을 하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불이타 문제 시간이 너무 쏟으면 시간이 어느샌가 많이 가버려서 아는 것도 다 못 쓰는 불상사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아는 것부터 집중하고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불이타로 돌아와서 해보는 거를 이제 주로 방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함에 있어서는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르고 내가
나한테 불타면 남들한테도 불타라는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네네. 이게 실제로도 모의고사를 보고 나와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제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는 친구들도 똑같이 어렵고 또 제가 쉽다고 생각한 건 친구들도 다 쉽다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실력의 편차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네네.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브리타를 딱 맞닥뜨리거나 제가 어렵다 하는 문제를 맞닥뜨리면 어차피 남들도 어렵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남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그냥 최대한 뭐라도 써보자, 또는 그냥 내가 아는 판례, 어차피 잘 모르니까 아는 판례라도 최대한 끼워 맞춰서 잘 써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오, 다행이네요. 역시 이제 그 평소의 노력은 시험장에서도 배신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모의고사에 써봤고 학원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조언을 잊지 않고 실전 감각을 익혔기 때문에 브리타를 제대로 대처는 못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열심히 그 노하우를 발휘하셔서 아는 판례와 아는 조문을 써서 2차 시험 합격까지 이뤄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너스 타임으로 이번 마지막 질문은 댓글에 달린 질문이에요. 매년 법은 개정이 되고 또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잖아요. 새로운 판례들이. 그래서 그때마다 책을 새로 사야 하는지. 왜냐하면 댓글 남기신 분들도 그런 심정일 거예요. 책을 사는 책값도 아깝지만 그 책에 적힌 그 필기나 단권화 과정의 노력들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되게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지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이제 법무사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그 3년간의 수업이 1차를 2번, 그리고 2차를 1번이라서 2차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제 아마 객관식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서는 저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께는 기본서는 새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게 저는 실강생으로서 선생님께서 이제 올해는 개정된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굳이 구매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면 차근차근 진도대로 나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한 번씩 선생님께서 뒷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편집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업 도중에 중간중간 놓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좀 그냥 편의를 위해서 새로 구매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기본서를 다시 구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또다시 옮기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정리해놓은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집 같은 경우에는 새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또 유관 문제가 새로 이제 기출되는 문제가 추가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채워줘야 되고, 또 이 기출 문제들이 올해 법무사 시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 같은 걸 새로 구매하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나 개정된 법안 같은 경우는 삼수만과 그 특강에서 선생님들 정말 다 정리를 잘 해주세요. 네네. 그래서 그것만 믿고 따라가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근데 그런 분들도 특강을 듣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사실 뭐 특강이라는 게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모든 그걸 정리를 한 거잖아요. 자료를 최신 판례부터 해서 저희 출제 경향까지 다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혼자서 내가 정말 뭐 최신 판례 찾아보고 개정된 법안을 찾아보고 채울 수 있지만, 이게 또 수험생한테는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리해 주신 거를 이제 보고 수업을 듣는 게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시간에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특강만큼은 챙겨서 듣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네. 정말 유효한 꿀팁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렇게 다른 시험 준비할 때도 되게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매년 책을 이제 매년 사는 건 많은 그 노력이 시간이 허비되기 때문에 다는 추천 안 하지만 객관식 문제집과 그리고 최종 특강과 그런 판례 정리나 이런 강의는 들어서 최신 것은 놓치지 않고 수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꿀팁을 주셨어요.
이렇게 개업 준비로도 바쁘고 이런데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이렇게 후속 남겨주셔서 그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법무사님. 개업하셔서 진짜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또 화정과 덕양구청 가시면서 법률 상담 의뢰하실 분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권구정 법무사님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또 더운 여름에 공부하시는 분들, 또 다르게 법률 궁금해서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 모두 좋은 일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